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평범한 월급쟁이가 대한민국 재계의 거인이 되었다가 한순간에 모든 걸 잃게 되는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건 단순히 어떤 기업이 성공하고 실패했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한 사람의 거대한 야망과 또 하면 된다는 시대의 욕망이 만나서 정말 활활 타올랐다가 한순간에 꺼져버린 우리 시대의 가장 드라마틱한 신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숫자들 좀 보세요. 창립 딱 10년. 그 짧은 시간 만에 대한민국 재계 서열 13위 그룹으로 우뚝 섰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당시 수십 년 동안 굳건히 자리를 지키던 재벌들 사이를 말 그대로 혜성처럼 뚫고 들어온 거거든요. 이건 그냥 성공이 아니라 거의 사건에 가까웠죠. 그리고 바로 이 믿기지 않는 속도 안에 STX 신화의 모든 영광과 또 비극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거대한 신화가 과연 어떻게 탄생했고 어떤 비밀의 무기로 성장했는지, 또 왜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지, 그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위대한 이야기의 시작엔 한 사람이 있죠. STX 신화의 시작과 끝, 바로 강덕수라는 인물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재벌 총수, 금수저 이런 이미지랑은 거리가 아주 멀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서 1973년에 쌍용양회에 입사한 정말 성실한 샐러리맨이었죠. 근데 이분 보통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숫자에 대한 감각이 완전 천재적이어서 동료들이 옆에서 계산기를 막 두드리고 있을 때 본인은 이미 암산으로 답을 다 내놓을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스스로를 워커홀릭이라고 부르는 걸 전혀 망설이지 않았던 사람. 이 말이 그냥 나는 일 많이 해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일을 삶 그 자체로 여기는 그의 철학이 당시 하면 된다는 시대정신이랑 딱 맞아떨어지면서 그를 성공으로 이끄는 정말 강력한 엔진이 되어준 거죠. 그는 샐러리맨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거의 최고 자리, 바로 재무총괄임원 CFO가 됩니다. 하지만 그의 신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IMF 외환 위기로 온 나라가 휘청거릴 때, 모두가 몸을 사리고 움츠러들 때 그는 인생 최대의 승부수를 던집니다. 바로 자기가 다니던 회사 쌍용중공업을 51세 나이에 직접 사들인 겁니다. 이 한마디에 그 절박함이 다 담겨 있죠. 이건 그냥 멋진 사업가의 도전 이런 게 아니었어요. 실패하면 정말 우리 애들 학비도 못 내줄 수 있다는 벼랑 끝에선 한 가장의 처절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평범한 샐러리맨도 오너가 될 수 있다는 바로 그 샐러리맨 신화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자기 회사를 갖게 된 강덕수 회장. 아니 대체 어떻게 10년이라는 그 짧은 시간 안에 회사를 이런 거대 그룹으로 키울 수 있었을까요? 그 성장 방정식의 핵심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의 전략은요, 아주 간단하고 또 조돌적이었습니다. 바로 공격적인 인수합병, M&A였죠. 거의 망해가던 대동조선을 인수해서 조선업에 뛰어들고 산단에너지로 에너지 사업에도 진출하고 마침내 당시 국내 최대 해운사 중 하나였던 범양상선, 이게 나중에 STX 페노션이 되거든요. 이 회사를 품에 안으면서 그야말로 활용점정을 찍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덩치만 키우려고 마구잡이로 회사를 사들인 게 아니에요. 이 그림을 보시면 그의 진짜 큰 그림이 보입니다. 자, 원자재를 개발해서 그걸 STX 배로 실어 나르고 그 배는 STX 조선소에서 만들고 심지어 그 배에 들어가는 엔진이랑 부품까지 STX가 다 만드는 완벽한 자급자족 생태계. 이걸 어려운 말로 수직 계열화라고 하죠. 강 회장 본인 말처럼 STX 그룹은 모든 계열사가 톱니바퀴처럼 딱딱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대한 기계 같았어요. 해운 경기가 좋아서 배 주문이 늘어나면 그럼 조선소랑 엔진 공장이 바빠지고 하나만 잘 되면 그룹 전체가 다 같이 잘 되는 엄청난 선순환 구조였던 거죠. 당시 시장은 이 완벽해 보이는 시너지 전략에 열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강력한 성장 엔진 덕분에 STX는 정말 거침없이 성장과도에 달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비극이 그렇잖아요.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바로 그 순간에 이미 어둠의 그림자가 스물스물 드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STX의 위상이 어느 정도였는지 이 자료 하나로 설명이 끝납니다. 대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꿈의 직장, 기아차나 현대중공업 같은 쟁쟁한 대기업들보다도 순위가 높았을 정도니까요. 당연히 연봉도 많이 주고 복지도 좋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나도 강덕수처럼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말이 당시 STX에 모여들었던 젊은 인재들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학벌이나 집안 배경이 아니라 오직 내 실력과 열정만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 강덕수 회장은 자기 자신의 성공 스토리로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거대한 꿈을 팔았고 그들은 기꺼이 자신의 청춘을 거기에 걸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STX를 신화의 자리에 올려놓았던 바로 그 성공 공식이 그룹 전체를 침몰시키는 아킬레스건으로 변하는 건 정말 한순간이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경기가 좋을 땐 엄청난 시너지를 냈던 이 수직 계열화가 불황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덮치니까요. 위기를 그룹 전체로 순식간에 퍼뜨리는 치명적인 통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톱니바퀴 하나가 삐걱거리니까 연결된 모든 톱니바퀴가 연쇄적으로 멈춰버리는 최악의 역시너지가 터져버린 거죠. 그렇다면 이런 외부 충격 말고 이 완벽해 보였던 성공 신호의 안쪽에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STX 몰락의 핵심 원인들을 하나씩 좀 더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역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였습니다. 전 세계 무역을 거의 마비시킨 이 메가톤급 충격은 해운과 조선업이 핵심이었던 STX에겐 피할 수 없는 직격탄이었죠. 근데 이게 단순히 외부 충격에서 그친 게 아니라 STX가 그동안 성장이라는 화려한 이름 아래 감춰뒀던 모든 약점들을 한꺼번에 수면 위로 다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숫자 3조 7천억 원에 담겨 있습니다. 선수금이 뭐냐면 배를 만들어달라고 주문하면서 미리 받은 계약금이거든요. 당연히 배 만드는 데 써야 할 돈이죠. 그런데 STX는 이 돈을 중국 다련에 거대한 조선소를 짓는 것처럼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해외 투자에 쏟아부었던 겁니다. 미래를 너무 장밋빛으로만 보고 현재 쥐고 있는 현금을 미래의 꿈에 전부 걸어버린 치명적인 도박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 이유가 STX 몰락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공격적인 M&A를 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엄청난 빚. 그리고 이 모든 위험한 결정을 내릴 때 회장님, 그건 좀 위험합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오직 강덕수 회장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 리더십. 이 약점들이 서로 얽히면서 위기가 닥쳤을 때 그룹 전체의 숨통을 조여버린 겁니다. 결국 신화는 끝났습니다. 그 폭풍 같았던 10년의 질주가 멈춘 뒤에 STX라는 이름 뒤에는 과연 무엇이 남았을까요? 그 마지막 페이지를 함께 넘겨보겠습니다. 2014년 STX그룹은 말 그대로 공중분해됐습니다. 강덕수 회장 개인은 회계 부정, 즉 분식 회계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았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의 재판 과정에서 STX의 노동조합과 수많은 직원들이 회장님을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냈다는 점이에요. 그들에게 그는 여전히 희망의 상징이었던 걸까요? 이처럼 강덕수와 STX를 보는 시선은 지금도 이렇게 극명하게 갈립니다. 한쪽에서는 그를 평범한 사람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을 준 신화의 주인공으로 봅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선 과도한 욕심과 독단적인 경영으로 결국 모든 걸 무너뜨린 실패한 리더의 대표적인 사례로 기억하죠. 성공 신화를 쓴 영웅과 실패의 교훈을 남긴 경영인. 어쩌면 이 두 가지 모습 전부가 그의 진짜 얼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거대한 신화의 흥망성쇠를 통해 무엇을 보셨나요? 강덕수라는 인물이 우리 시대에 던진 이 묵직한 질문에 대해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